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안내드릴게요. 예, 저쪽에서 보는 거랑 여기에서 보는 거랑 그 뒤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벌써 한 달 지나서 저희 또 다시 세 번째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우리 한 번씩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박성호 선생님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글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연말 연초에 좀 제가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좀 많이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업무에 좀 파묻혀서 살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 푸프리하고 함께 있었던 한 달 전에 그것을 보약 삼아 그 힘을 내고 오늘 또 다시 달려왔습니다. 전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 타투 문신에서 그 엄청 비싼 거에서 되게 오늘 따뜻하고도 모범적인 학생같이 입고 싶네요.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저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 계단에 올라와서 이제 한숨 좀 쉬었는갑다 하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이제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용기, 힘을 내야 되는데 사람이지라 또 다시 줄기 파동을 타고 또 흔들거리는 배 위에 있다가 또 이제 계단을 가고 이때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포프리 강의를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다른 마음으로 신기하게도 이렇게 참가를 하니까 마음은 다시 평온 상태를 찾는 것 같아요. 밖에 아까 그 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물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계속 편안하고 아니면 계속 극도로의 희열을 느끼거나 이러는 거는 이제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또 집에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참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조그만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한 분 그런 분 계십니다. 집에 왔다가 안 왔다가 하시는 분 계신데 엄청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다녔고요. 네, 좀 사이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보냈어요. 네. 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기억에 남으시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예, 영주에 선비촌 갔었고요.
네, 그리고 창녕으로도 갔었고요. 아,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네, 색다른 봄이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도 그 색다른 느낌이랄까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언제나 봄은 올 줄만 알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마음도 찡하면서 그런 봄이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조금 자녀가 조금 아파서 걱정을 많이 하고 혼쭐 한번 났어요. 근데 다행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이제 커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씩 생각나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이 저에게는. 지난번에 포프리랑 함께 1박 2일을 다녀오고 나서 그 방사선 약물 치료를 들어갔었고요. 식이요법하고 약물 치료하고 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뭔가 내가 변하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 너무 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프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나와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부딪히는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조금 더 얻어보고자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을 예쁘게 하셨네요.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아까 다른 사람 양치할 때 선생님 엄청 예쁘게 화장하시고 엄청 예쁘게 화장하시고 제가 모니터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셨네요.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람은 변화시킬 대상보다는 사람은 만나고 이렇게 관계 맺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도 누군가가 날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좀 싫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나한테 뭐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되게 쉬운 말로 어울리다 보면 그 만남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막 이게 좋은 거니까 나 막 변화시켜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이렇게 힘을 조금 놓고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셈이 참 많으시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셈이 참 많으시다. 오늘은 맛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맛. 네. 아까 여기서 저녁 먹으셨는데 솔직히 맛있었다라는 분은 솔직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자,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이야기 나누려는 내용이 맛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올해 76 되셨는데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세요. 네. 엄마는 되게 힘들어하시죠. 이제 제가 이번에 설에 홍삼을 이제 받은 게 있었어요. 선물로 기업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드렸는데 엄마가 텐뜸 받으시자마자 뭐단디 사오냐? 너가 아버지 오래 살게. 그러신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엄마는 진심이거든요. 항상 농담 같지만 진심. 근데 아버지는 되게 건강하세요. 노동일을 60년이나 하셨는데 되게 건강하신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건강하신가? 좀 말이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 게 됐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뭔가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낼까요?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참거나 뭐 인내 이런 거 잘 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되게 잘 하십니다. 아버지는 되게 식욕이 되게 좋으세요. 또 그럴 만한 게 어머니가 해남 사람이잖아요. 이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요리를 아버지는 거의 몇 끼마다 엄마가 새 밥을 해서 대접을 하십니다. 새로 햇반 같은 거를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레인지에 3분 돌리면은 새거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새 밥을 해가지고 탁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2그릇을 잡수세요. 거의. 그리고 일이 없는 날도 7시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주무시더라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2그릇을 먹고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엄마한테. 아따 맛없어! 그럼 엄마가 한마디 하시죠. 저 연병할 놈이 2그릇을 처먹고 무엇이 맛이 없다고 저 오살할 놈이 연병을 한다고. 그거를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일을 오래 하셨는데도 건강하신 이유는 정말 딱 2가지인데, 아버지는 운동도 잘 안 하시거든요.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거나 이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잘 이렇게 하시고요. 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배우자의 수명은 단축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수명은 뭐 연장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신 이유가 식사를 되게 잘하세요. 꼭 그 시간에. 그리고 밖에서 술을 잡수시고 들어오셔도 꼭 집에 와서 밥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저 연병할 놈이 밖에서 좀 먹고 와가지고 또 차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도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차려드립니다. 참 저희 엄마는 앞으로 10만 원권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위대한 5만 원짜리는 안 됩니다. 엄마는 10만 원짜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 차려드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삶은 많은 걸 먹는다고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아주 큰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되면 다 알만한 큰 부자. 근데 저는 그분이 뭐 잠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그렇게 막 극도의,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돈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그분은 1조가 있다. 그러면 그 배수만큼 막 행복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부자도 빤스는 몇 장 있습니까? 한 장 있습니다. 부자 빤스 2장 있는답니다. 선생님이죠, 지금. 2장. 예, 밑에 한 장, 머리 한 장, 이렇게 빤스 2장. 선생님, 이거 빤스는 아니죠? 선생님, 저희가 이거 빤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생님? 자, 부자도 빤스는 한 장. 근데 약간 질 좋은 거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삶을 되게 맛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그리고 강의도 어떤 이야기도 맛있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삶이 맛있어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이 이제 저희가 기수의 3번째니까 오늘이 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이 기수가 끝나도 저희는 각자 삶의 영역으로 또 돌아가겠지만 여전히 삶을 맛있게 살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거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전까지 먹어왔던 삶을 전보다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네. 그러니까 포프리 쇼를 들었다고 갑자기 삶의 메뉴가 바뀌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뀔 겁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똑같이 먹어도 맛있게 먹는 거죠. 저희 연구소에 남자 실장님이 2명 있어요. 아주 쉐시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여자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차에 남자 3명이서 타고 다녀보세요. 이거 뭐 무슨 뭐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뭐 남자 셋이서 막 냄새 엄청 나고 막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지금 오 실장님이 연구소 들어올 때 73kg, 74kg였습니다. 근데 오늘 80kg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몸 좀 관리해라. 무대에 설 사람이.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고기를 먹이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예? 아니 누가 고기를 그렇게 먹이래요! 막 이러면서 뭐 자긴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고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고 했잖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어쩌니 없죠. 뭐 배가 뭐 임산부에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배 엄청 넣어가지고 그냥. 예?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요. 휴게소에서 뭘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요. 항상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후라이드를 같이 끝나고 먹어도 또 맛있게 처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제 삶이 맛있는지 오늘 그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삶은 언제 맛있냐면 음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식이 몇 번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짜지 않았는데 바로 답이 나오셨네요. 와, 이거 지금 남들이 보면 완전 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반찬이라고 합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웬만한 거는 다 맛있죠. 저는 오늘 그래서 휴게소에서 저 사장님이 이제 400kg라고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398kg가 나왔어요. 입에서 쌍욕이 싹 날자면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뭐 엄청 힘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밑에 남은 거리 398.6kg. 근데 그래가지고 힘들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안 좋기만 해봐. 나 진짜 아주 그냥 뭐 자기가 광주 산다고 여기 잡았구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 그냥 서울 사는 사람 뒤져보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오는데 원래 휴게소에서 저희가 항상 간식을 먹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간식을 안 먹었어요. 왜일까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죠. 어느 날 이런 게 있습니다. 유행가가 그냥 귀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삶이 아프고 힘들면 그 유행가가 그냥 들리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 보십시오.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밭을 어떻게 할까요? 일구죠. 일구입니다. 자, 일군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갑니다. 갑니죠. 갈죠. 근데 고릅니다. 근데 기자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기경한다. 네. 네? 그런 말 안 해. 네, 빤스를 쓰셔야 되지, 선생님. 자, 이거 지금. 자, 씁니다. 선생님, 씁니다. 선생님. 자, 기경한다. 예? 갈아엎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경한다. 솟군다. 자, 기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경운기나 소 이런 거 보십시오. 이렇게 된 움푹 이렇게 된 걸로 소가 이렇게 힘으로 해가지고 갈아엎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갈아엎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어느 날 평온했던 내 마음의 땅을 누군가가 와서 갈아엎어요. 나 어느 날 잘 나갔던 내 몸 상태를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서 엎은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을, 내 마음을 찍어가지고 뒤집어서 엎어놓는다는 거죠. 언젠가 삶의 그 시기가 오거든요. 나 잘 나갔는데, 나 그냥 편안하게 좋은 땅이었는데 삶이 우리의 마음을 찍어서 뒤집어 엎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엎는 거죠. 쟁기로. 근데 왜 삶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걸까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밭을 봄이 되면 왜 뒤집어 엎는 겁니까? 새로 심은 그렇죠. 씨앗을 거기에 심고 싶어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씨앗이 마음의 땅에 잘 들어가는 상태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갈아져 엎어지면 그때 삶 너머의 삶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죠. 그때 귀가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 지나갔던 소리인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인가?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흙내음도 이렇게 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이런 데 있으면 그냥 후닥후닥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뭔가 차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의 마음이 아마 배고파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삶이 맛있어질 단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바래야 되거든요.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음식을 갖다 줄까요?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해산물인데 날 해산물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지 살아있는 거 이렇게 뭐 낙지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낙지 머리가 되게 좋은 거니까 저한테 교수님 이거 낙지 머리 좀 쓰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나 이거 안 먹는데 이씨 나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선생님은 엄청 귀한 거라고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뭔가 속도 느끼하고 되게 비싼 거 이렇게 마음 호의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포프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죠. 사장님 여기 마을에 치킨집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왜요? 드시게요. 속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때 사장님이 뭐 전화로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저한테 와서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 치킨집 뭐 사장님이 바람 나갖고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뭐 30년 전 구라, 돈 없는 집 엄마 아빠가 치던 구라 그런 거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사장님 치킨 옵니까? 네, 9시 40분에. 9시 40분에. 자 보세요. 삶은 주문해야 오는 겁니다. 그쵸? 주문을 해야 주죠. 주문 안 하는데 왜 어떻게 줍니까? 자, 주문이라는 건 뭡니까? 전 마음의 소망이 주문인 것 같아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죠. 근데 100% 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중간에 밖에서 오는 때가 있어요. 나 후라이드 시켰는데 양념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이거 시켰는데 다른 게 올 수 있죠, 삶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주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나 누군가가 삶이 아니면 내 자신이 나에게 내 마음을 찍어서 엎고 또 다시 또 찍어서 또 엎은다면 이제 어떤 삶의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허히 그 찍어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잘 살았는데 나 괜찮았는데 왜 내 몸과 왜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왜 나를 갈아엎고 또 찍고 또 갈아엎는 거지?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씨앗이 와도 씨앗을 오히려 더 받아쳐버리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삶의 메시지들이 세상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혹시
마음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여기 조용한 섬에 왔는데 이 섬에서 그 얘기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도 내일도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금 본인만의 시간 가지시면서 그런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교수님 말씀 듣고 누구나 다 그 행복의 차이는 좀씩 있을지언정 각자 그 주관적인 어떤 자기 성격일 수도 있고 근데 환경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환경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그게 환경의 소리가 아무리 날 좀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소리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 헛소리, 잡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하고 자꾸 환경이 얘기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생 환경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환경은 이러니까 야 네가 그런 환경에서 네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네가 시골인데 네가 과거에 그런 상처를 갖고 네가 뭐 그런 조건 갖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뭐 니네 부모님이 이런데 네 처지가 이런데 그리고 네 몸이 장난이 심한데 네가 뭐 되겠어? 뭐 거울 좀 봐 막 이렇게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상처와 환경과 자기 과거가 얘기하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환경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삶 너머의 삶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절대 처음에 크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항상 바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소프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소리는 언제 더 명확해지냐면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해 볼 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 불려지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삶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봐야 이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그리고는 환경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건 환경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초월은 다릅니다.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삶에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는 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삶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삶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똑같은 삶의 규모일지도 모르고 아파트 평수가 갑자기 대단히 바뀌지 않았고 나는 계속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틀림없이 한 세상 안에는 두 세상이 있어서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의 소리에 반응해라. 아주 자그맣게라도. 그러니까 그걸 완성하려 하지 말고 반응하다 보면 환경의 소리가 더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의 소리가 더. 전 그 삶이 맛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깊이 맛을 느끼면서 시간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는 결과 맛을 모르는 가운데 정말 나한테 진짜 주어진 맛있는 인생과 또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적절하게 주어진 거를 느끼지 못하고 불평을 했었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고통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그 훈련과 연단이 이제 시킨 거고 인생의 맛과 음식의 맛처럼 그 깊은 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이켜 보는 이 포풀 시간이 참 귀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참 홍보대사님 같은 그런 홍보대사님 같은 저희 연구소에 남자 식구가 하나 또 왔는데요. 이 친구는 저기 시골에 살다가 온 친구거든요. 근데 저희 오 실장님 말고 이 친구는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어요. 같이 이렇게 맨날 밥을 하루에 거의 3끼도 먹잖아요. 그럼 마가렛들을 이렇게 까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먹냐면 여기 있잖아요. 밥을 맨날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먹어 치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쓰레기통인데 이걸 분쇄기로 살짝 분쇄 몇 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근데 영서 와가지고 처음 이제 몇 번을 보니까 모든 밥을 다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인데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먹고 부장님 한 그릇 더 시켜도 됩니까? 저 진해 사람인데 그러니까 삶을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